그러면 삼성전자 또 한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까지도 한번 계속 면밀히 체크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네, 그럼요.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네. 하든 아니면 삼성전자 네. 들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좀 풀리든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럴 기미가 현재로서는 안 보인단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아예 쳐다보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이 아니야 저가 매수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 일단 뭐 주변 상황을 보면 폴더블 폰 예약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 네.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애널리스트들도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지금 사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뭐 어차피 지금 오르기 어렵다. 그렇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대부분 바닥으로 인식하는 건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주가 상승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일치가 좀 안 하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계열을 길게 보고 내년 보고 좀 중장기로 투자해서 좀 미리 들어가 있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좀 조금 더 확인해보자. 그리고 굳이 뭐 삼성전자만 살 필요 있냐. 선택지가 다른 게 많은데 그 자금으로 차라리 좀 더 모멘텀 있는 걸 사자. 이런 측면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가에서 삼성전자를 팔 필요는 없다. 사실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인내하시는 건 좋은데 사냐 안 사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삼성전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보통 주가가 한 1, 2주 만에 단기에 10% 빠진 적이 1년에 한 번씩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는 그때 사야 된다 맞아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진짜 몇 년 전부터 1년에 꼭 한 번이 있어요. 있는데 단기에 10%. 그러니까 천천히 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쭉 빠져가지고 10% 빠졌을 때 그때 샀을 때는 거의 다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빠졌다 올라간 적도 있고 그때가 바닥 찍고 그냥 바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사놓으면 분명히 돈은 된다.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달 후에 갈지 6개월 후에 갈지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걸 알면은 뭐 누구나 주식 투자해서 다 돈 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렇지. 배당까지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바닥에 대한 인식들은 크니까. 근데 내가 자금이 한정돼 있고 지금 바로바로 좀 뭔가 움직이는 걸 원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대안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굳이 뭐 삼성전자 언젠가 가니까 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좀 투자 성향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게 좀 빨리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느긋하게 여유 자금도 많으니까 그런 분인지. 근데 후자인 경우에는 꼭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럴 때 사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좀 남들 관심 없고 비관적이고 이렇게 좀 주가 부진할 때 사놓으시면 나중에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쌀 때 또 들어가야 배당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과연 그러면 언제 갈 거냐 주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냐 이게 좀 문제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내년 2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안 좋은 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내년 1분기, 2분기 꺾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다만 그 하락 폭이 예를 들어서 10% 하락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10% 정도 빠졌다. 이러면은 별 충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하락의 폭에 따라서는 의외로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더 빠진다. 이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년 2분기까지 하락 사이클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내년 3분기, 4분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10월이나 11월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생각할 건 당장은 없지만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그렇죠.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변수는 내년에 DDR5가 나오잖아요. 그 애플의 아니 그 인텔의 새로운 CPU도 출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폴더블 폰이 의외로 지금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를 사실 안 해요. 잘 안 팔리니까. 갤럭시 S21도 올해 나왔지만 생각보다 덜 팔렸고,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폴더블 폰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지금 역대 사전 판매 전체 다 통틀어서 1등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전 판매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끝나면 찻잔 속의 태풍인데, 그렇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조짐이요. 미국, 유럽, 중국까지 지금 대박날 조짐이라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언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고 투자한 적이 있었나? 까마득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갤럭시 초창기 빼고. 진짜 오랜만에 한번 그 스마트폰 사이클이 정말 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 판매, 이게 폴더블 폰 판매가 중국에서 9월 10일부터 들어가요. 그럼 뭐 이번 9월 말이면은 대충 이제 판세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로 대박인지 롱런 할 건지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레벨업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폴더블 폰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요. 120만 원, 그렇죠. 190만 원. 프리미엄 네, 제품. 저가폰하고는 다릅니다. 저가폰 10만 대 파는 거랑 이 제품 10만 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판매량 추정치가 지금 1000만 대까지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1000만 대면은, 이게 또 비싼 폰이 이렇게 1000만 대면,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그 보통 1년에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팔렸대요. 그렇죠. 원래. 근데 이거는 갤노트는 그 판매 단가가 10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120만 원, 190만 원이면 중간 딱 우리가 계산을 해도 150만 원짜리 1000만 대면 훨씬 더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한 거 보면 240조 중에서 얼마죠? 200조를 그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50조를 M&A. 아마 차량용 반도체 회사 하나 인수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메모리에서 네, 뭘 한다고 네, 하는 게 별로 맞아요.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죠. 근데 사실 근데 메모리에서는 또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그렇지. 같고, 예. 근데 어쨌든 비메모리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인수하는데 한 50조, 나머지 150조가 반도체인데,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비메모리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승부처를 메모리는 유지해요. 뭐 메모리에서 뭐 대박 나겠다 이게 아니라, 메모리는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빅3가 과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게 비메모리, TSMC. 그 삼성전자 거기 뉴스룸에 나왔던 게 뭐냐면, 뒤로는 인텔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TSMC가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국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메모리 투자를 늘려가지고 분명히 TSMC를 맹추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저는 가시화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메모리와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저도 뭐 당장 간다 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보자. 그리고 기존에 그 8만 원,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좀 힘드시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절대 손절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시면서 조금 더 뭐 가을에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240조 투자 계획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이유로 네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일본 키옥시아가 뭐 합병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또 이제 뭐 이슈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그게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이번에 그 뭐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지금 이 낸드 플래시 쪽은 총 6개 회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지. 총. 근데 이 6개 중에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인텔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은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도시바를 인수하게 되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6개 회사가 4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수합병은 업종 전체로도 되게 좋은 게 난립했던 회사들이 줄어들게 돼요.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도 예전에 그 엘피다 망하고 일본에 대만에서도 좀 망하고 이래가지고 업체가 엄청 많았는데 결국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로 딱 나눠지면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엄청난 빅사이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건데 낸드는 아직 아니거든요. 낸드는 삼성이 절대 강자고요. 그 밑에 인텔 있고 뭐 도시바 있고 웨스턴 디지털 있고 하이닉스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난립을 해 있어요. 하이닉스는 적자예요. 이 낸드에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좀 낸드에서 이익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경쟁도 강하다 보니까. 근데 SK하이닉스가 부족했던 게 그 기업용 있죠. 기업용 낸드 플래시가 되게 약했는데 인텔은 거기 최강자예요. 서버용 낸드 플래시 최강자인데 그걸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SK는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강한 경쟁자가 도시바하고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인데 이 기업들 둘이 서로 합쳐주면 아니 6개가 4개로 되면 선도업체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좀 느긋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1위로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4강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게 요동을 안 쳐요. 이제 서로 약간 담합 비슷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네, 거지.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래서 서로, 네. 인수합병은 상대적으로 삼성, 우리가 사실 낸드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낸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저는 호재다라고. 특히 삼성은 근데 어차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한테 좀. 그렇죠. 왜냐면 예. 보니까 하이닉스가 12.3% 시장 점유율을 하고 인텔이 6.7%. 예, 맞아요. 하면 거의 한 20% 가까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후발주자인 하이닉스한테 좀 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뉴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비메모리 네.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 결국은 네. 그 뒤에 후방, 그 후공정 업체라든가 이런 그 2차, 3차 업체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신 이제 중소형주잖아.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왜 처음에 오르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후발주자고 아직도 파운드리나 이런 데 돈을 많이는 못 벌어요. 그렇죠. 메모리에 비해서는. 근데 왜냐면 삼성은 이제 계속 기술 개발하고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TSMC만큼 해야 되는데 그 과도기 구간이에요. 수익이 안 나는데 대신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낙수 효과를 다 이 비메모리 후공정 아니면 비메모리 전용 반도체 만드는 부품, 장비, 소재 회사들이 일단 지금은 다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좋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거는 TSMC가 PER이 26배나 돼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비싸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비메모리 소부장이 좋겠지만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삼성은 이제 매출이나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럼 매출이 늘어나게 돼서 고객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 가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밸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그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비메모리 쪽에서 장비나 부품 회사가 당연히 좋겠지만 향후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매출 못 늘리면 이건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죠. 장비주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끝나면 이제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할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할 때는 또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는 사이클에서는 비메모리 소재 쪽도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비메모리 하면 소재주가 잘 안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EUV 있죠. EUV 공정이 들어가는 뭐 펠리클이나 블랭크 마스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그거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어요. FST랑 SNS텍.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실 개발이. 워낙 그거 만들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발 중이다 보니까 주가는 잘 안 가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까지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TSMC가 단가를 20% 올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동차 반도체 많이 안 하니까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이렇게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TSMC가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가격 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무려 20%나 올려버렸고 이게 결국 수익성에 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받아들여져요.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고 TSMC가 이제 세계 1등 기업이라는 거에 이제 장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종전 대비해서 한 애널리스트 분은 추정을 하기로는 13.7% 정도 매출액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고 내년 매출도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TSMC만 그러면 수혜를 받느냐? 아니죠. TSMC가 선두 업체니까 후발주자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 대만의 UMC라든가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안 하지만 이게 파운드리 업종 전체는 사실 어쨌든 호재거든요. 그렇죠. 어느 제품이든 이제 판매 단가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또 한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1등 업체가 이렇게 20%딱 싸주면 그 후발주자들은 올리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라면 가격을 농심이 한번 딱 올려버리면 1등 업체 올리면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파운드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은 그만큼 업종이 좋다, 업황이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펴보면 주변 환경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그러나 주가는 이미 급락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하기 참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확인하고 살려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확인하고 사는 순간 주가는 사실 주가라는 게 참 이게 오묘한 게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안전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좀 낭비하더라도 최대한 좀 싼 가격에 여유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좀 나중에 확인하고 그게 9월 중순일지 10월일지 모르지만 메모리나 뭐 비메모리 좀 더 확인하고 외국인들 그리고 특히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반도체 할 때 뭐 맨날 업황 삼성전자 할 때 뭐 스마트폰 잘 팔리나 이거 위주로 보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어쨌든 환율이 떨어져야 된대요. 환율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원달러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환율이 하락 구간에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환율까지도 한번 계속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아까도 뭐 염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살만한 게 삼성전자라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단지 삼성전자에 일단 500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들어가서 맞아요. 고생하고 예, 있으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들어가도 시간이 지루해서 그러지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거야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어떤 기업이라고 최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업에 만약에 이렇게 급락하면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악재가 불안해서 못 하거든. 근데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안전한 마음, 그러니까 안심하는 마음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외에 좀 우리가 이 금리 인상 뭐 이야기도 나왔고 테이퍼링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9월 이후 뭐 좀 담아야 되거나 빼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9월도 역시 그 포트는 전 좀 약간 다변화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역시 그 9월 달에는 약간 낙폭과대주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회복되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거.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도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의 그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왜 근데 얘네가 움직이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19 리스크도 완화되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금리 인상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돈을 유동성 계속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를 어쨌든 계속 부양시키겠구나. 이 기대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한테 되게 호재가 나왔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주로 보고 있어서 조선업종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경제가 재개되면 수혜를 받는 게 역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그렇죠. 관련된 뭐 이런 뭐 주류 업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이트질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진짜 많이 보니까. 빠졌어요. 근데 그런 섹터들은 이렇게 뭔가 안 좋아졌다고 회복되는 섹터는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회복되는 거 그 정도 수익만 노리셔야지 구조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비용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카지노 회사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중에서는 역시 친환경 좋은데 저는 태양광이 너무 좀 그동안 못 가서 태양광 업종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들 아마 많이들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좋을 때는 기분 좋은데 또 이렇게 남들 갈 때 안 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서 빠진다기보다는 쉬어간다. 그리고 제가 이게 방송 녹화하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 그 한번 봐봤어요.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또 급등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좀 우려는 하지 말자.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중국에서 악재만 받아오고 호재는 그러니까요. 아니, 영향을 못 거기는 미치는 것 지금 같아요. 날아가는데 참 답답하네요. 네. 저도. 예. 하여튼 뭐 어쨌든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면 네네. 언젠간 다 이런 것들 꼬인 것들이 다 풀릴 날이 네네. 오리라 기대해봐야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염승환 이사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